투자텔미 이어갑니다. 매일 넘쳐나는 뉴스들 속에서 뭐가 핵심인지 텔레그램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준비된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1월 효과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말 연초에 어떤 이벤트로 어떤 섹터가 강한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로봇이 시장에서 대세인데 관절의 중요성에 대해 오늘 나온 리포트를 기반으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의 깐부 회동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관련 기사도 같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시작할게요. 이제 슬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보도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1월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현지 시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D&D 파마텍이 아시아 태평양 트랙 발표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주인공은 단연 DD01입니다. D&D 파마텍이 자체 개발한 GLP-1 그리고 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에 타깃하는 장기 지속형 이중 작용제인데요. 재미나이가 직접 그려준 그림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존 비만약들은 GLP-1 하나만 건드렸다면 DD01은 GLP-1에 글루카곤까지 더한 이중 타깃 치료제입니다. 식욕만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대사까지 촉진을 해서 살을 더 잘 빠지게 만드는 구조인데요. 이미 지난 6월 미국에서 임상 이상 투약 중인 메쉬 치료제 DD01의 1차 평가 지표 결과를 공개한 바 있었죠. 12주 데이터에서 빠른 지방간 감소와 의미 있는 체중 감소를 확인했는데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존 12주 데이터에 더해 24주까지 투여한 중간 분석 데이터를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이제 길어진 만큼 효능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 측은 연내 전체 환자의 48주 투약을 종료하고 내년 5월경에 조직 생검 기반의 섬유화 개선 효과 등 이 조직학적 평가를 포함한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D&D 파마텍의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5%에서 조금 전에는 플러스로 전환하기까지도 했었는데요. 무중 물량이 상장이 됐죠. 무중이 입고된 날에는 주가 측면에서 뭐가 중요한지 또 궁금해서 제가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D&D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아 무중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가격보다 더 올려서 팔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무중 물량을 털어내면서 추가로 올라가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또 해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포트 전략에 있어서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D&D 파마텍 오늘 낙폭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플러스로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로봇 산업 리포트 같이 볼게요. 제목은 로보틱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로봇입니다. 우리가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만 생각했는데 통상적으로 연말이나 연초 로봇 섹터의 주가도 강한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산을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본 로봇들은 사실 신기한 시제품이나 기술 과시용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26년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이 흐름이 초도 양산기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수치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표 로봇 기업인 유비텍은 이미 2천억 원 넘게 수주를 따냈고 월 400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2026년 여름부터 대량 생산 스케일업 하겠다. 이 목표는 연간 100만 대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죠. 일단 리포트에서는 관련해서 2026년까지는
액추에이터를 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기능을 크게 생각과 행동으로 나눌 때 당장 공장에서 찍어내려면 일단 잘 움직여야 하겠죠. 그래서 뇌에 해당하는 AI나 센서보다는 근육에 해당하는 구동장치, 즉 액추에이터와 그 하위 부품들이 먼저 수혜를 보고 센서나 칩 같은 부품은 그 다음 단계인 2027년쯤부터 변곡점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중심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의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로 인해 자동차 부품사들에게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 첨부가 된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를 누가 만드냐인데 일단 칩은 인텔과 엔비디아가, 눈은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그리고 배터리는 삼성 SDI가 담당을 하고요. 실제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은 HL 만노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같은 자동차 부품사가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부품 관련 기업으로는 추가적으로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이런 기업들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사면부터 SBB테크까지 총 7개 종목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지금 다가오는 1월 CS 모멘텀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양산 스케일업 그리고 실적 전환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로봇 양산과 수요의 매칭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확인해 가야 할 포인트다라고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포트에서 언급이 된 종목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로봇은 관절이 핵심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현대차 그룹주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 사면이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SBB테크는 오늘 로봇주 안에서도 좀 하락 압력이 크네요. 6%대 주가 하락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언급이 됐었던 종목들 보시면요. DIC가 오늘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링크솔루션과 SOS랩은 다소 아쉬운 주가 흐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오늘 오전 회동한 데 이어 오늘 저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손정희 회장이 회동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만남을 두고 제2의 AI 반도체 동맹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손정희 회장은 지금 오픈 AI와 함께 스타게이트를 추진 중인데 반도체가 절실하고요. SK 입장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 등의 막대한 자금이 지금 필요한 만큼 대규모 투자가 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K그룹이 반도체 생산시설 확증을 위한 자금 확보에 속도를 낼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최태원 회장과 손정희 회장의 깐부 회동이 어떤 빅딜을 성사시키고 한일 반도체 협력과 관련된 어떤 현실화된 방안이 나올지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음 주에 주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 한 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대만의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가 오장 들어서 심상치 않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김정현 앵커가 멘트를 했었죠. 그 영향인지 오늘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하락폭을 딛고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역시나 D&D 파마텍과 마찬가지로 오늘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MBN고도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를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알테오젠 때문에 코스닥은 빠지고 코스피는 올라서고 있는데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걱정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네이버 밴드에 좀 올려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원전이 급등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원전 쪽도 상당히 좀 조정이 많이 받은 부분에 있어서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엊그제 나왔던 게 이제 미국 에너지부의
SMR 8조 달러 지원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조 달러면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 1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미국 에너지부가 SMR에 8조 달러를 지원해서 지금 시장을 좀 빨리 켜나가겠다라고 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력 공기업하고요, 우리나라 치면 한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미국의 전력 공기업과 지금 홀텍이 주도하고 있는 SMR 프로젝트에 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프로젝트가 2030년 초반까지 신규 원전 발전 가동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에 1기업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한다면은 이쪽의 모멘텀은 상당히 좀 강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어제 미국 원전 기업도 급등이 나왔고 우리도 원전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젠스랑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병목 현상은 GPU 메모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년에서 7년 안에 수많은 SMR 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SMR 같은 경우는 이 수백 메가와트의 규모를 의미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또 젠슨랑이 지금 SMR 예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마침 이 모건 스탠리가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보고서 보게 되면은 28년까지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72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약 10기가와트, 그다음에 유유 전력망에서 15기가와트를 충당한다면은 72기가와트에서 부족한 부분이 46기가와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족분은 지금 원전이든 뭐든 빨리빨리 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이 SMR 8조 달러 지원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쪽의 산업은 상당히 좀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대표적인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이 오늘도 오랜만에 시장에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매니저님? 네, 일단 현재가가 81,100원인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원전 기업도 다 급등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 경고 외고라는 딱지가 붙어있다 보니까 좀 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때 사놓으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일단 이 대형 원전 그다음에 이 소형 모듈 원전인 SMR 모두가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TV라고 하는 미국의 전력 공기업이죠. 이 TVA하고 홀텍하고 주도하는 SM 프로젝트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잠재적 주 기기 공급사로 위치를 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SMR도 그렇고 이 대형 원전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BHI라든가 태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서 이제 어떤 단조도 공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두산은 이제 원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가스터빈까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원전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사실 대형 원전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SMR 같은 경우는 이 대형 원전 대비해서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만은 그래도 한 3년은 걸리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런 이제 복합 화력 발전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가스터빈 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스터빈을 또 공급할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번 연초에도 이제 가스터빈을 공급하면서 이제 국내 최초로 가스터빈을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원래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유럽 기업들 다 장악하고 있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처음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0월 달에 처음 공급하고 나서 지금 미국의 일론 머스크에도 가스터빈 3기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공급이 임박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2기는 공급되게 된 거고 지금 3개의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통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 그다음에 이 소형 원전, 그다음에 가스터빈 이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봉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현덕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로봇과 바이오 중심으로 지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네. 차바이오텍과 현대차에 대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차별화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카카오가 이제 협업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차별화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카카오가 갖고 있는 이 헬스케어 솔루션, 이 두 개가 합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에서 이제 어떤 그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차별화는 여전히 이 보유가 좀 말씀드리고요. 현대차도 지금 급등하고 있죠. 저희 현대차가 이 관세가 확정되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차부터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이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평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는 로봇 부품으로 변하면서 올라가는 것만큼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차도 계속해서 보유가 좀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장 끝나고 4시에는 지금 로봇부터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예, 그다음에 오늘 좀 하락이 나왔던 알테오제 관련해가지고 이 바이오 기업까지 아주 핵심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